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불편, 부당한 일들이 많이 겪었을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취준이 안방 대감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저희도 7월을 맞아서 이제 하반기 공채 특집을 하면서 이제 좀 취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송쌤도 컨설턴트로서 취준생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응원의 말씀한다면 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상시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7월을 봤을 때는 좀 다른 것보다는 전략적인 준비, 그다음에 최근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청년 내일처럼 공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보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비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진원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요 한 A 기업이 연이은 채용 갑질로 취준생들에게 지금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또 채용 갑질이 주제로 나오면 저희 또 4명 다 열받아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안건이 있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한 가구업체인 A기업에 잇따른 채용 갑질로 시끌시끌한데요. A기업은 지난 4월에 채용 모집 공고를 정규직 신입 경력 수시로 낸 뒤에 1차 합격자들에게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합니다. 실제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A기업의 관계자는 원래 회사 방침이 정규직 채용이 아닌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이었다면서 중간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노출됐고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공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기업의 채용 공고를 채용 사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만 표기하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이에 취준생들의 반응은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준생들은 정규직으로 알고 2달 가까이 전형을 치러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 잘못 표기된 채용 사이트 채용 공고만 108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채용 갑질은 송쌤과 함께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A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채용 갑질,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합니다. 네. 송쌤, 취준생 입장에서는 참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이렇게 2달 가까운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만 해도 이런 사례가 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고용 형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월급여도 최저임금보다 그 한 6천 원이 많은 156만 원, 158만 원으로 뒤늦게 통보가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용 처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취업 커뮤니티에 보면은 그래서 최종 면접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글들도 지금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게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취준생 각자가 뭐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좀 적당하다, 내가 갈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할 텐데 이게 연봉도 채용 형태도 다르다고 하면은 솔직히 내가 생각한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기업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16년에 청년 인턴 그리고 SC 영업관리직을 뽑은 뒤에 정규직 전환 조건을 걸고 인턴 기간 내에 월 매출액을 매출 목표를 6,500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도 이와 비슷하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목표를 인당 매출액으로 지금 제시를 하면서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휴일 산행이라든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되게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과제를 네. 줬는데요. 지난달에는 영업직 수수사업 6명 중에 6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해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
5천에서 6,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정규직을 조건으로 걸어도 좀 채우기가 힘든 수준임은 분명한데요. A기업 쪽에서는 조금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A기업은 아마 그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습 기간 내에는 합법적으로 수습 해지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매출 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습 때부터 그렇게 했다. 그리고 좀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목표를 달성한 일부 신입사원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회사 측 입장에서는 매출 달성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뭐 당연히 중요할 텐데 이게 대기업 연봉보다 많은 5천에서 6,500만 원을 매출 목표로 삼는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벅찰 것으로 공감이 되거든요. 이 정도의 매출을 제시하는 게 A 기업이 좀 합당하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동종업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동종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영업 압박이 지나치다는 평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이 기업이 동종업계 대입해서 급여가 많은 편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매출 목표가 너무 높아서 이직률 자체도 상당하다고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악명이 좀 높은 그쵸. 기업이었군요. 네. 합당한 조건도 조금 아닌데다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 이직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조금 알기로는 이 채용 사이트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런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급여 수준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사의 내규에 따른다든지 협의 후에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급여 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채용 인원이라든지 채용 부서 그다음에 근무 지역을 얼버무리거나 적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 취준생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보호받을 수단도 없고 이거를 공고해야 되는 또는 그 의무도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좀 받는 것은 저희 취준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줬던 첫 번째 안건을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채용 모집 공고 자체를 정규직, 신입, 경력 수시로 내고 났는데 또 이게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계약직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고 이거를 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원래 회사 방침이 정규직 채용이 아니었다. 원래는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이었는데 이게 실수였다. 실수여서 이거를 네네. 다시 수정을 한 것뿐이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했는데 이런 거를 좀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거나 이거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제재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은 있을까요? 취업 준비생들은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시기에 이런 그 오정보들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정보가 오정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직업안정법 등에 보면은 이 임금 조건이라든지 정규직 여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잘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뭔가 오류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민간 포털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고에 대해서 되게 취준생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그 알 권리를 위해서 또는 이렇게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 안에는 임금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한 사항을 제가 발견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 기업에 대해서 아까 동종업계의 평가가 굉장히 악명이 높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못 내면은 4개월 만에 해고를 바로 해버리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지금 보호법이 제정을 중이긴 하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기업들의 기업 문화라든지 취준생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다해져야지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네. 아마 제가 지금 예상컨대 2, 3년 내에는 취준생 보호법이 발의가 되고 사회적인 책임감들이 다 높아지면은 그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듣기로는 이런 악명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약서를 깔끔하게 정말 깨끗하게 엄청 꼼꼼하게 작성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지원을 할 때 그 계약서들을 정말 자세히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취준생들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어떤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작성을 할 때 보통 기업에서는 그냥 주고서 사인해라고 보통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주지 않고 보통은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좀 알아보고 사인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 검토할 시간을 주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임금에 대한 조건 또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 안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전에 인지가 안 됐다고 한다면 면접장에 들어가서라도 이 부분은 내가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또는 임금이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수준인데 그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권리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럼 취준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딱 받아서 쓰기를 시작해서 이제 좀 눈치가 보이더라도 천천히 읽어보는데 이상한 부분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은 이거를 이게 왜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데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 너랑 계약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어쨌든 그런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있었고 그것이 나한테 불리했다면은 그것은 서로 간의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이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기회가 박탈됐다. 그럴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을로서 또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채용 시장의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A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현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희망을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송쌤의 의견을 네.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한 이제 반년 정도 돼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이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라든지 그다음 면접 갑질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지금 개선이 좀 돼가고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로 나서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불합리한 채용 방식에 대해서 또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부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 채용 관련해서 개선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선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알리고 그다음 개선을 요청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기업, 정부에서 이런 것들 알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채용 갑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송쌤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느려요. 이런 취업준비생의 이런 권리 개선이. 그 이유는 지금 이런 권고들이 정착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외 사례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이 됐고 또 이런 법안들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그때는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취업 관련해서 방송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도 저희가 말할 기회를 안 줘서 지금 앉아서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텐데 저희가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신세미 캐스터의 촌철살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준생은 을일 수밖에 없는 게 참 아쉽고요. 또 부당한 일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뭐 회사 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피해보는 건 취준생이니까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한 2달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서 법이 제정돼서 취준생들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취준생 입장에서 권리를 토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송진원 컨설턴트님,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